오늘 너희들 시험 범위까지 마무리를 짓고 다음 시간부터는 다음 시간 한 2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에는 이제 좀 실전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좀 할 테니까 오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51페이지인데 지금 이제 하는 내용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프를 좀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얘기들을 좀 잘 기억을 되살리면서 오늘 지금 51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이 내용들을 좀 잘 이해를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얘기는 해주겠지만 어려워. 그러니까 바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야. 뭐냐면은 지금 아까도 누구도 나한테 또 질문하러 왔지만 내가 여기서 지금 몇 번이나 설명한 거 모르겠는데 하면서 또 온단 말이야 니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냥 반복해서 공부를 안 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조금 나은 건 딱 하나야. 나는 이걸 몇 년째 하고 있니? 15년 동안 난 매년 했잖아 이거를. 매년 하다 보니까 한 해 할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어. 내 스스로도 느껴 그거를. 근데 이제 너희들은 처음 하는 거고 좀 어렵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것을 간극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없죠. 어떻게 니들이 날 40년을 따라잡을 거야? 40년 어떻게 15년을 어떻게 따라잡을 거야 나를. 니들이 아무리 해도 나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너네끼리에 따라잡는 건 가능하잖아. 그지? 충분히 그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이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 이제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 2차 부등식 이건 다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싸움이다. 나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어. 그러니까 어떤 거야? 어떤 x축이 있고,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자, 요거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함수라고 얘기하지만 2차 함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y와 x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고, 실제로 이 그래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얘가 이 점에 있는 한 점에 있는 좌표, 이 x 값과 자, 이 y 값을 하면은 이 함수식에다가 이 x에다가 이 숫자를 집어 넣으면은 이 y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함수라는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야. 자, 그럴 때,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면은 이 y 값이 0이라는 특정한 값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면은. 그지? 그러면은 y가 0일 때야. y가 0일 때는 어디야? 여기잖아. y가 0일 때 x 값은 이 녀석과 이 녀석. 이렇게 된다는 거야. 저 녀석 두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해. 그러니까 이 녀석을 우리 만나는 점을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 녀석은 어떻게 바꿀 수 있다?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 자, 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고, 자 ax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 이렇게 되니까 이 알파 베타가 뭐라고? 이 녀석의 두 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자, 요 b. 이런 녀석이 되고, 알파 베타는 이 녀석이니까 a분의 c.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증명을 해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난 시간에 내가 다 얘기를 했었던 거야. 그지? 처음 듣는 느낌이지. 그지? 처음 듣는 느낌일 거야. 일단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는 이 녀석이 요렇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그래프가 어떻게도 있을 수 있겠니?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 이런 세 가지 경우가 다 있을 수 있다고. 이건 물론 A, 최고차이 계수가 0보다 큰 경우야. A, 최고차이 계수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이게 거꾸로 되겠지? 거꾸로. 그렇지?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그러면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x가 0일 때, y가 0일 때 두 개의 근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얘는 y가 0일 때 한 개의 근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얘는 뭐가 어떻게? 안 만나. 그럼 근을 갖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 근데 그 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게 언제냐면은 중학교 때 배운 거야. 중학교 때. 얘도 근을 갖고 있어. 허근이라는 걸 갖게 되겠죠. 허근. 그치?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근의 공식을 가져와 보자.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봐봐. 이 a, b, c는 여기서 뭐라지? a, b, c는 우리가 여기서 유리수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자, 만약에 이 녀석이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고 한다면은, 여기 안에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어때야 돼? 존재하면, 얘가 존재하기만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거지.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0보다 큰 숫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얘는 지금 근이 요런 녀석 하나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해가지고는 두 개의 근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존재한다면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녀석이 0보다 큰 녀석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얘도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실근이 될 수 있고, 얘도 특별히 존재하는 하나의 실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뭐야? 서다두실이지. 그지? 그죠? 이게 웃기는 얘기냐? 이거 썼다 좀 지난 시간이고 누가 나보고 엄청 막 까대던데. 아무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맞아.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이 만약에 0이야. 얘가 0이면 어떻게 돼? 얘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두 근이 어떻게 되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 2a분의 마이너스 b. 그죠? 그냥 근 하나를 갖게 되는 거야.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거야.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판별식이 0이 됐을 경우에는 중근을 갖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야.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해야지 두 개인 거야. 실제 두 개인 거야. 그냥 두 실근이라고 나왔어. 예를 들어 여러분 문제집에서 그냥 두 실근이라고 나와서 서로 다른이 없어. 그냥 두 실근이야. 그러면은 중근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중근도 돼. 두 실근 중근 된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안 된다. 이거 헷갈리지 마. 문제 풀 때나 이렇게 할 때.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의 근을 갖고 중근을 갖는다. 사실 중근이란 건 뭐냐? 서로 같은 두 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서로 같은 두 근을 갖는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는 얘가 만약에 0보다 작다. 우리 루트 안에 있는 어떤 녀석이 0보다 작은 경우를 배웠어? 안 배웠어? 중학교 때는? 안 배웠어. 왜 그래? 어떤 실수든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같은 부호가 값이 곱해지면 무조건 0보다 커지는 양수가 되니까. 근데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음수가 되려면 곱해가지고 음수가 나오는 녀석을 찾아야 되지. 그게 뭐야? 허수죠, 허수.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서로 다른 허근, 서로 다른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근을 갖지 않고 허수의 근을 갖는다는 거야. 실근은 뭐야? 실제로 만나야 돼. X랑 얘가 실제로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는 X축과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은 만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근을 판별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엔 이 판별식이란 게 뭐냐면은 그냥 두 근을 갖느냐,
근을 갖지 않느냐 아니면 하나 중근을 갖느냐 요거를 판별하는 건데 실제로 이 판별식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를 판별식을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한 단계를 업그레이드를 해야지. 자 그래서 얘들아 자, 2차 함수랑 요번에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과의 관계를 일단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젠 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형태로 바꿔보자고. 뭐냐면은 우리가 얘랑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사실상 보면은 이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이 2차 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2차 함수라는 이런 그래프하고 x축과 만나는 점을 나타내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잖아. 근데 x축도 가만 보면은 직선이잖아, 직선. x축이라는 건 어떤 직선이야? x축은 자,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그치? y는 0이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배웠잖아. 그지?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직선 중에 그 좌표 평면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직선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잘 봐봐. 이 녀석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y는 0이라는 직선과 y는 ax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떤 곡선이 만나는 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라는 거잖아. 그리고 그게 뭐야? 두 근이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에는 얘라는 거는 y는 0. 걔네 둘이 만나는 점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지. 자, 봅시다. 요 녀석은 그러면은 y는 이 녀석이라는 그래프 그리고 y는 0이라는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이게 지금 단순히 요 단원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학이 다 마찬가지야. 얘네 둘이가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실근을 구하라고 할 때는 그냥 자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y는 0 얘네 두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찾아라. 사실 그 얘기거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y는 0이라고 하는 아주 좌표 평면에 있는 아주 특별한 직선 하나를 갖고 온 거잖아. 굉장히 특별한 직선이지, 이 친구는. 근데 이런 직선 말고 조금 일반적인 직선을 한번 갖고 와보자 이거야.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있고 직선의 그래프 방정식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쳐보자고. 그럼 얘랑 만나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요걸 지금부터 배우게 될 건데 자, 2차 함수의 곡선을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두고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얘랑 만난다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지을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봐봐, 이 직선도 마찬가지로 이 기울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다면은 이 n은 뭐야? y절편이죠. y절편이니까 이 직선을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럼 지금 이 상태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죠? 안 만나요? 안 만나? 근데 얘 n을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할 수도 있겠지? 그지? 얘를 조금 더 올려가지고 어떻게 돼? 두 점에서 만나게 하는 것도 가능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지금 x축과 만나는 것처럼 만나지 않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우리가 바꿔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야. 그죠?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마찬가지 뭐야? 얘랑 만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면은 얘가 같다라고 했을 때 걔네들이 실제로 근을 갖느냐 안 갖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얘를 우리가 그냥 쓰자면은,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y는 0을 여기다 갖다 둔 거나 y는 mx 플러스 n을 여기다 갖다 둔 거나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전혀 다른 게 없다라는 얘기야. 이게 좀 일반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죠? 근데 얘는 지금 봐. 여기 안에 y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뭐만 있어? 미지수는 뭐만 있는 거야 지금? x만 있는 거야. 미지수는 x만 있는 거야 지금 현재. 자, x만 있어. 그럼 잘 봐. 얘를 내가 일로 다 옮겨가지고 정리를 해볼게. a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 x 플러스 c 마이너스 n는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이거 잘 봐. 앞에 있는 a, b 마이너스 m, c 마이너스 n 개수가 바뀌었을 뿐이지 얘는 뭐야? 2차 방정식이죠. 이게 2차 방정식이야. 그럼 이 녀석이 만약에 x값이 2개가 될 수도 있고 여기처럼 2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걸 따지자는 거야 지금부터. 그럼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나면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같은 점이 2개가 다 등장한다는 거지. 그 x값이 2개가 등장한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럼 x값이 2개라는 것은 얘의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크다는 소리야.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할 경우에는 얘의 판별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고, 안 만난다라는 것은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안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전부 다 그래프를 이용해가지고 풀이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혹시나 그냥 수식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다면은 지금 내가 풀이하는 방식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될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단순히 너희들 이 단원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앞으로 니들이 하는 모든 수학이, 수능까지의 모든 수학이 다 이걸 베이스로 하고 있어, 이 기본은. 그러니까 어떤 두 식이 같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이제 이게 뭐지? 좀 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자면은 요거야. fx라는 어떤 함수랑 gx라는 어떤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얘가 2차 함수, 1차 함수가 돼 있는 게 바로 이 상황인 거고. 그지? 그리고 얘가 2차 함수고 얘가 1차 상수함수, 그냥 직선인 상수, 아주 안 배웠지. 상수함수라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난다. 라는 거는, 만나는 점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 녀석을 한 다음에 뭘 구하라고?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게 방정식이잖아, 사실은. 지금 당장 이제 다항함수 방정식, 다항 방정식이지만 이제 너희들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삼각 방정식 이런 것들을 다 계속 하게 될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는 0으로 돼 있으면은 x축과 만나는 점, 어떤 함수와 어떤 함수 두 개가 다 있으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는 거. 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접근을 해야지 문제풀이가 이제 좀 이게 금방 들어올 거라는 소리야,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응?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4번 최대 최소인데, 이 최대 최소는 여러분들 진짜 그냥 이건 그래프의 향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못해요. 못해. 2차 함수라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고 있지 못하면 그냥 못해. 자,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두 가지 방식을 차용하게 되는데, 이 지금 배우게 될 2차 함수 방식과 그리고 2학기 때 아마 배우게 될 거야. 그때 되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걸 배우게 되거든. 산술기하평균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보통 이게 여러분들 최대 최소를 구하게 되는데, 실제로 거의 여러분들 풀이하는 문제의 90%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이용한 풀이 방식이 될 겁니다. 왜 최대 최소가 가능하느냐? 이 2차 함수라는 것은 자, 요런 그래프가 되기도 하고 이런 그래프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에서 우리가 최소값은 여기까지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봐봐. 여기에 x축이 여기까지 있다고 치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지금 여기 이 값보다 낮은 값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에서는 어때? 얘보다 높은 값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절대 못 나와. 여기가 제일 높은 값이야. 이거보다 높은 값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럼 이거 뭐야? 어떤 함수에서의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어떤 함수에서의 최소값이 된다.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셉.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이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의 얘기야.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이런 경우로만 다뤄.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는 한 직선에서 최대와 최소가 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범위가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범위가 주어져요. 범위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한테 주어주고 나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딱 정해준 거야. 그러면은 얘가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기서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놨다고 쳐보자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범위가 주어질 거야, 여러분들한테. 범위가 주어지는데 그 범위를 어떻게든 여러분이 찾아야 되고 이 범위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범위를 어떤 식으로 주는지 한번 봐봐. 예를 들어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자.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여기서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쳐볼게. 이렇게 한 다음에 범위를 어떻게 주냐면은 자, x라는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가지고 5까지 이 범위 내에서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자, 6까지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줄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이거야. 얘는 지금 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이해죠? 2가 축의 방정식이죠. 그런데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이 축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지? 대칭. 같다고 양쪽이. 그러면은 봐봐. 마이너스 1에서 6까지라고 하면은 야,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만큼 간 거야. 그지? 6이면은 2, 3, 4, 5, 6 이렇게 간 거야. 여기야. 그럼 최대값이 어디서 나오겠어? 6에서 나온다는 거지. 그지? 왜냐면 대칭이라고 그랬잖아. 대칭. 그러면은 여기 세 번 갔을 때 여기하고 여기 값은 항상 같을 거야. 뭐야, 왜 이래? 뭐 같을 거야. 같을 거야.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녀석을 봐야 되기 때문에 6일 때가 최대값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당연히 꼭지점일 때 최소값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 이 2차 함수 최대치 함수 활용 문제 중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오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있어. 그건 내가 그냥 지금 오늘 좀 이따 가르쳐 줄 거니까 그냥 만약에 그냥 그것이 특별히 뭐 서술형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안 나오고 그냥 여러분들한테 객관식으로 주어졌을 때는 선생님이 그냥 가르쳐 준 방식으로 풀어버리면 돼. 알겠지? 자, 봅시다. 다음.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 내가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52페이지에 1번 볼게. 자,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x축과 두 점 어디서 만난다고? 마이너스 1,0 3,0 이렇게 만난대. 야, 그럼 이건 뭐야? 이 x는 그래프가 어떤 녀석이냐면 자, 마이너스 1과 3에서 만나는 요런 그래프라는 거지. 최고 차이 개수 1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녀석이잖아. 그럼 얘랑 얘가 뭐라고 그랬어? 해. 얘를 0으로 만드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 3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야, 그냥. 그지? 그러면 뭐야? 이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오는 거지. 이거 두 개 더하면은 2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거 두 개 곱한 거는 b죠. 1, 2, 3은 b는 마이너스 3. 우리가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이런 녀석인 거야. 자, 봅시다. 자, 2번 봅시다. 2번은 뭐야? 축의 방정식이 주어진 거야. 2번은 봐봐. 2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x 플러스 a야. 자, 얘는 지금 어떤 느낌인 거야? 축의 방정식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밑에 이 녀석은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얘는 어쨌든 자, 2의 x 마이너스 1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니? 그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는 축의 방정식이 뭐라는 거야? 1이야 1.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축의 방정식이 몇이냐면은 얘가 1인 거야 1. x는 1인 거야. 그지? 그지? 근데 어디서 만난대? 한 점이 마이너스 2에서 만난대. 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인데 여기 축의 방정식 여기가 1인데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는 거야. 그지? 그럼 당연히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이 될 거고 1에서 3 더하면 얘는 4가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아마 B가 4가 될 거예요. 그죠? B가 4가 될 거예요. 그래서 B를 4를 그냥 저 위에다 대입을 하면은 A 값도 우리가 바로 나올 수가 있겠지. 그지? 지금 내가 그래프 그려주고 하는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해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서술형 답안에 그래프 그려도 돼요? 네, 됩니다. 오, 이거.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 그거. 그래프를 이용한 풀이를 갖고 뭐라고 할 수 없어. 근데 그래프에 대해 설명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지금 귀찮은 얘기가 되겠지.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므로라는 말이 들어가야겠지. 그치? 말 안 하면요? 그때 됐을 때 이제 감점을 하는 거는 선생님의 재량이 될 겁니다. 선생님도 잘 보여야겠네요. 근데 이미 너는 글른 것 같으니까 문제를 열심히 푸세요. 상관없어.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이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것이고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축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좌표는 4,0이 될 것이다. 전혀 문제 없음. 시간이 없네요. 문제도 없고 시간이 없고. 그렇지. 선생님한테 이쁨 보일 시간이 없죠. 자, 3번 봅시다. 3번은 뭐 A, B가 벌써 나왔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갖는데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나왔어. 따라서 A는 4, B는 마이너스 5. 바로 여러분들 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자, 2번 기준으로 해서 6번에 거기다가 자, 동그라미를 자, 수도 없이 쳐주세요. 몇 개예요? 얘는 아마 어떤 학교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이 비슷한 문제는 나오겠습니다. 무조건 나올 거야, 이거는.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 물론 좀 쉬운 문제로 나올 거야. 아, 이거 하기 전에, 내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씨. 야, 5번 먼저 할게, 5번. 야, 너희들 이거 5번, 나 이런 진짜. 자, 여기서 이거, 2차 함수 y는 fx. 자, 요런 녀석이 있어. fx에 대해서 y를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얘는 2차 함수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 이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2와 마이너스 6이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자, 마이너스 2와, 자, 6. 요런 녀석, 요렇게 만난다는 거야, 요렇게. 이렇게 만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죠? 이렇게 만난다는 거야. 자, 그때 y는, 이거 너희들 되게 헷갈려 하는데, 자, EX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PQ를 구하라. 그러면은 봐봐. 이 녀석이 있으니까 이 녀석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잖아.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생각만 해세요. 이 생각만 해. 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자,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 봐봐. 얘는 지금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0인 거지. 그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인 거야. 그러니까 F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0인 거고, 자, F에 6을 넣어도 0인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까지는 알겠어? 자, 그러면은 얘 문제 풀 때는 얘는 우리 어떻게 풀면 돼? 고민하지 마. 그냥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2거나 여기 안에 있는 녀석이 6이면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 2x가 마이너스 2면 돼. 이럴 때의 x값은 뭐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두 번째, 2x가 6이기만 하면 돼. 얘는 뭐야? x가 3인 경우야. 그러니까 얘를 이 녀석의 두 근은 1과 마이너스 1과 3이야. 선생님 얘가 지금 절반으로 줄었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런 fx라는 녀석의 두 근은 마이너스 2하고 6이라고. 그러니까 얘의 두 근을 구하려고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요 녀석이 마이너스 2이거나 6이거나 둘 중에 하나기만 하면 돼.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녀석을 구하면 돼. 이거 1번 마이너스 3이야. 그지? 두 개 더해갔을 때 답은 2가 나오겠죠. 그지? 이런 비슷한 문제, 그러니까 y, f 안에다가 요 숫자가 막 이상하게 됐을 때 그냥 머릿속으로 고민하지 마. 최초에 원래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거를 조금만 이제 더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이 fx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y는 fx를? 얘는 실제로, 자, 최고차의 계수 난 몰라. 최고차의 계수 모르지만, 자,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6 이렇게 둬도 상관없지 않니? fx를? 그지? fx는 이거야. fx는 우리가 이렇게 둘 수 있다는 거야. 맞죠? 여기까지 이해가지? 맞잖아. 맞지? That's right. That's right. 맞지? 여기까지 이거 알지? 왜냐면 봐봐. 마이너스 2를 넣어도 얘가 0이 되고 6을 넣어도 0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거든? 얘를 우리가 f에 2x를 했다라고 하면 뭐야? a에 여기다 2x 플러스 2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그럼 여기서 2를 빼고 여기서 2를 빼면 어떻게 돼? 4a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이 녀석의 두 근은 뭐야? 1,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렇게 바꿔서도 상관은 없다는 것이.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도 있다. 자, 6번은 너무 쉬운 문제긴 한데 너무 중요하니까 꼭 해볼게. 2차 함수가, 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k x 그 다음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6 플러스,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6.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그래프와 x축이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돼 있어.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돼 있어. 자,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이 녀석이 그래프가 x축과 이렇게 만난다는 거지. 그지? 야, 최고차의 계수 항상 봐야 돼. 제일 먼저 확인할 거 최고차의 계수야.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인 건 알겠지? 자, 이렇게 그렇게 생겨먹었고 이 녀석이 결국은 뭐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그래야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짝수 판별식도 알죠? 기억하죠? 짝수 판별식. 만약에 여기 있는 저기 x차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 판별식을 쓰는 게 편하지. 그럼 짝수 판별식 써볼게.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냥 바로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6. 자, 얘가 뭐? 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만 항상 0보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겠지. 따라서 이제 k 없어지고요. 자, 2k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지고, 자, k는 넘어가고 3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고, 자, 3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정수 k, 정수야. 정수 k의 최소값은 3이면 안 돼. 3이면은 한 점에서 만나. 그렇지? 한마 더 큰 4가 답이 될 겁니다. 정수 조건이라든가 이런 같은 조건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7번, 8번 이거는 다 그냥 똑같아. 7번은 뭐야? 접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인 경우를 찾으면 되고요. 8번은 그래프과 x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9번에도 동그라미 쳐줍시다. 짝수 판별식을 하고 하면은 얘가 짝수잖아. 그지? 얘를 짝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2a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2b라고 한번 생각해 보. 짝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봐봐.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ac가 되니까 이 4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루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4로 나누면 얘가 없어지니까 4분의 d라고 보통 이렇게 쓰는 거고, 아시겠죠? 알겠지? 자, 9번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했지? 자, 9번 진짜 자주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2차 함수 봅시다. x의 제곱 플러스 2의 a-k의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b 마이너스 6k 플러스 b. 자, 요 녀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자, 뭔 소리야 이거? 항등식. 그렇지. 뭐뭐 값에 관계없이 나오면 무조건 항등식. 그것만 떠올리라고. 일단은 뭐야? 얘의 근의 판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일단 쓰긴 씁시다. 뭐? 자, a-k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없어지죠. 짝수 판별을 쓴 거니까. a, c니까 자, 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b.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얘가 어떻게 돼야 돼? 한 점에서 만나는데. 얘가 0이어야 된다, 이 소리야. 0이어야 된다. 그러면 봐봅시다.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b. 얘가 0이고 k 제곱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 k 값에 상관없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 k는 0. 요 형태 만들려고 그랬지, 항상. 그렇지? 항등식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 요 안에 들어오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k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6. 자, 마이너스 2a 플러스 6. 요 녀석이 들어오는 거고, 자, 신경 쓸 거 없고, 이제는 a 제곱 마이너스 b. a의 제곱 마이너스 b. 요 녀석을 만들어 놓고 k 값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도 0, 얘도 0이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 0이 되려고 한다면 a는 당연히 3이 돼야겠지? 그지? a는 3이 돼야 돼. 3이니까 3은 9 마이너스 b가 또 0이 되려고 한다면 b는 9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랑 b 값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잘 기억합시다. 자, 봅시다. 이제 10번, 11번 이쪽 문제들은 그냥 똑같아. 얘 같은 경우는 2차 함수와 직선이 두 점 A, B에서 만난다라고 했을 때 A, B의 차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두 점을 구하시면 돼요. 그냥 구하시면 되니까 얘랑 얘 같다라고 해가지고 두 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11번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가 나오고 직선이 나와서 만나지 않아야 돼. 같다라고 해가지고 한 곳에다 몰아가지고 정리를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된다. 마찬가지. 자, 12번 볼게요. 자, 12번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있어. 봐봐. 12번.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 플러스 자, ax 마이너스 2. 자,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 두 개가 어디?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나는데 한 점의 x좌표가 3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돼 있어. 자, 여기서 센스. 여기서 뭘 주목을 해야 될까요? 칼날 복소수. 여기서 주목할 거는 두 점 A, B에서 만난다. 봐, 유리수. 유리수. 내가 말했잖아. 지난번에 여기다가 얘기하면서 유리수 실수하면서 계속 얘기해줬었잖아. 여기서 유리수를 파악을 해야 돼. 딱 보자마자 유리수가 파악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A의 좌표가 3-2 루트 2라고 되어 있을 때 다른 하나의 좌표 B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야? 3 플러스 2 루트 2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A, B가 전부 다 유리수니까. 2차 방정식 개수 전체가 다 유리수이기 때문에 얘가 한 근이 나오면은 나머지 한 켤레 근이 뭐가 나오는 거야? 다른 한 근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고. 뭐가 조건이 있으니까? A, B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유리수라는 조건, 실수라는 조건 내가 그래서 정확하게 찾아라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봐봐. 얘랑 얘가 만나는 점이 요 점이랑 요 점이래. 결론적으로 뭐야? 얘랑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얘라는 거죠. 그죠? 2차 방정식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b야. 자, 한 곳으로 넘겨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면 x의 제곱 플러스 자, a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0이야. 근데 얘네 둘이가 이 녀석이 뭐라고? 두 근이라고. 두 근. 그죠?
이 두 근이라고, 이 녀석이라는 어떤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야, 얘가 두 개가. 그럼 얘네 둘 더하면 뭐야? 6이죠. 6이죠. 얘네 둘 더하면 6이기 때문에 A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이야.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는 얘랑 얘 곱한 거잖아. 그러면 3, 3은 9, 빼기 2는 4, 2, 8이니까 8. 요걸 하나면 1이야, 1.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A 값과 B 값을 바로 여러분들이 구해볼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문제들이 지금 내신 대비 필수 문제 여기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교과서 문제로 여러 고난이도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교과서 문제 수준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 진짜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된다. 맞지? 자, 다음. 자, 13번 볼게요. 13번은 상수 K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딱 있고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어떤 점 P에서 접한다라고 그랬어. 그럼 접한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거는? 그 두 녀석하고, 그치, 이 녀석하고 1차 함수식하고 2차 함수식하고 같다라고 했을 때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그치?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야. 가자. 자, 13번 보자, 그러면. 자, 13번. 자, 어떤,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란 녀석이 있고,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녀석이 있는데, 얘네 두 개가 점 P에서 접한대. 점 P에서 접한대. 한번 접하도록 한번 해보자고. 그럼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4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가 되니까 8x 플러스 4 마이너스 k. 자, 얘가 0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지? 그럼 얘는 뭐 어떻게 나와야 돼?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이어야 돼. 판별식이 0이어야 돼. 그러면 얘는 이제 8이니까 짝수잖아. 짝수 공식 써볼게요. 4, 4, 16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k. 자,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지? 그럼 k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돼야겠네요. 그죠? 그래야지 얘가 0이 나올 테니까. 그지? 마이너스 12가 나오면 된다는 거야, k가. 그럼 k 값은 구했네? 자, k가 마이너스 12, 여기다 12, 마이너스 12를 넣어볼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니까 16 플러스 20이다. 제정신이 아니죠. 왜 그래. 그죠? 네. 마이너스 20. 플러스 20이지. 그죠? 네. 그렇지. 플러스 20이지. 무시 아까 막 또끄떡끄떡 하는 놈들 뭐야, 지금. 자, 나는 시험을 안 봐도 돼요, 얘들아. 자, 여기서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다 20을 하니까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니까 얘 봐봐.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0.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k라는 녀석은 자 20이라는 녀석인 거고 만나는 점은 어디라는 거야? 만나는 x좌표는 얘랑 만나는 접하는 그 x좌표가 4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야. 그지? 그럼 이제 P라는 점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Y축과 이 직선과 자, 그러면 우리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마이너스 X고 K가 20이니까 자, 여기가 20이고 이렇게 지나는 요런 녀석일 거야. 그지? 그죠? 요런 녀석일 거야. 자, 요런 이제 Y는 이 녀석이 직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얘가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는데 여기가 Q야. 여기가 Q라고 했을 때 OPQ. 자, O고 P가 어디라고 그랬어? P가 얘랑 어떤 이 녀석이랑 얘가 만나는 직선인데 그때 X좌표가 4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4일 때 여기서 접한다는 거야. 여기서 접한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P야. 예를 들면은 지금 그래프 어떤 녀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려질지 잘 모르겠지만 대충 뭐 이렇게 접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려지는 그래프인가 봐, 저 녀석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녀석은 뭐냐면은 OPQ니까 요
녀석.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를 밑변이라고 하면 얘를 20이라고 우리가 두면 될 거고, 얘를 높이라고 보면 얘가 4잖아. 그지? 그치? 자, 20 곱하기 4 곱하기 자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40. 답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세 번째. 자, 14번 문제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문제입니다. 어떤 지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있어. 그러면은 K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서 뭐 만나는 녀석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러면은 만나려고 한다는 건 뭐야? 같다고 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거나 크다. 같아도 만나기는 하는 거잖아. 접하는 것도 만나기는 하는 거니까. 자,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거 15번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한 표 펴놓고 요거를 좀 적어놓을 수 있도록 하자. 뭐냐면은 자, 15번. 이건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야지 좀 이 문제를 좀 풀기가 쉬운 문제거든. 근데 여러분들 아직 직선의 방정식을 배우지는 않았잖아. 지금 이 단원을 배우고. 물론 선행 나간 친구들도 있지만. 자, 15번 봐봐. 2차 함수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졌고, 자, 어떻게 나왔니? 점 0, 마이너스 1 거. 점 0,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졌고, 그리고 기울기가 m. 기울기가 m. 요런 녀석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주목 잘 기억을 해. 이건 공식이니까 그냥 공식처럼 받아들이고 있으라는 소리야. 만약에 어떤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그지?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실은 나오면 안 돼, 이 문제는.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다 이듬은 나중에 나와야 될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뭐냐면은 사실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배울 때 배우기는 배웠어. 배우기는 배웠는데 그것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게 문제일 뿐이야. 자, 봐봐. 점이 0,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0,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니까, 자, 이런 직선, 막 이런 직선, 엄청나게 많은 직선이 나오겠지. 그지? 요런 직선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그냥 지금부터 내 말 들으세요. 점이 예를 들어서 x1, y1, 기울기가 m인 어떤 특정한 점을 무조건 지나고 그때의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공식처럼 외우고 있읍시다. y 마이너스 y1는 m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됩니다. 이건 공식처럼 여러분들 암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그 직선의 방정식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배우는 공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여기서 알아두고 가자고. 자,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점 0과 마이너스 1이야. 이걸 x1, y1이라고 내가 둔 거고, 얘를 둔 거고, m에 따라서 어떻게? 기울기 m에 따라서 항상 바뀌는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직선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건 기억합시다. 이게 항등식이야, 사실 여러분들. 항등식은 뭐라고 그랬어? m 값에 상관없이 이 두 식이 무조건 성립해야 되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것 그대로 내가 한번 적어서 정리를 해볼게. 이 녀석을 가지고 한번 요거 공식을 써볼게. y 플러스 1은 m x 마이너스 0 이거잖아, 지금. 그지? 이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는 녀석이야, 이게 지금. 그러면 봐봐. y에다가 마이너스 1, x에다가 0 넣으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지. 그지? m 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이 되지. 그지? 그죠? 이게 항등식에 이용한 여러분들 수식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식을 정리하면, 자, y는 m, x 없어지고 마이너스 1.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식이 되는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 이 앞 단계에서는 계속 뭐가 나왔니? 이 k값, 이 y 절편값을 변화하는 숫자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주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준 거야, 기울기. 기울기를 줬어. 기울기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게끔 만드는 거. 자, 그러면은 얘랑 이 직선이 같다고 했을 때 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접해야 되니까 당연히 판별식이 0이어야겠지. 그지? 그걸 이용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 번에 가볼게.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서 넘어가니까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m의 x 플러스 2가 맞죠? 아,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하니까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요 녀석이 뭐야? 중근을 가져야 돼, 중근을. 자, 중근을 가지려면은, 자, 일단 여러분들, 이거 조금 이제 센스인데, 이걸 조금 쉽게 풀려고 하면 어떻게 풀면 되겠니? 자, 여기 있잖아. 일단, 머릿속에 있는 건 사면 돼, 그냥. 판별식 해가지고는 그냥 0 나오게끔 하는 m 값을 구해도 상관없어. 근데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좀 이렇게 쉽게 하자면은, 아니, 봐봐. 얘가 4면은 여기 있는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 4여야 되지 않니? 그치? 그렇잖아. 여기가 나지. 오히려 니네잖아. 니가 얼마 전에 했던 거잖아, 니네.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 4면 돼. 그치?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려고 하면은 m이 그냥 6이면 될 것이고, 얘가 플러스 4가 되려고 한다면은, 아무튼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m. 얘가 4가 되도록 하는 m 값이 가능할 거고, 마이너스 2 플러스 m. 얘가 마이너스 4가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야. 요 두 개의 값을 우리가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게 훨씬 사실 계산하기는 편하지. 뭐 제곱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답을 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최대, 최소. 아, 진짜 최대, 최소 진짜. 정신 못 차릴 겁니다. 이거 최대, 최소. 자, 볼게요. 여기서 지금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들. 일단 16번하고 17번은 내가 굳이 풀어주진 않을 거야. 16번하고 17번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 중에 뭐? 축의 방정식. 봐봐. 지금 16번하고 17번은 특징이 있어. 16번하고 17번하고 이제 좀 나중에 너희들 고난이도 문제로 나오면 좀 항상 헷갈리는 문제가 있는데, 최대 최소에서 자, 봐봐. 59페이지에 42번 한번 봐봐. 59페이지에 42번은 문제를 딱 보면은 fx에서 a가 우리가 구해야 될 a 값이 어디에 가 있니? 1차 항에 가 있죠. 그럼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야. 내가 지금 이 문제 풀고 이 문제로 바로 넘어갈 텐데, 축의 방정식이 주어졌으면 여러분들 문제 풀이가 되게 쉬워져. 근데 축의 방정식이 주어지지 않잖아? 그러면은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 얘기를 할 거야, 지금. 자, 일단 그래서 여기서 조금 우리가 금방 풀 수 있는 거 16번부터 먼저 하고 가자. 자, 16번 볼게요. 자, 일단은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fx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야. 자, 그러면 얘는 잡아.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런 그래프야, 일단. a 값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축의 방정식은 어디로 딱 주어졌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축의 방정식은 1로 딱 주어졌어. 1이야. 자, 그런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어딘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잘못 썼죠? 자, 띵. 여기가 2, 여기가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면 되는 거냐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이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이 나올 것이고, 어디에 최소값이 나오겠어? 1일 때. 꼭지점이 바로 최소값이 되겠지. 그지? 자, 최소값이 어디라? 마이너스 3이래.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래. 근데 얘는 뭐야? 꼭지점이 y좌표잖아.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a는 마이너스 2야. 일단 이건 답은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최대값은 뭐야? 최대값? 여기잖아.
얘한테 마이너스, 여기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가지고 제곱하면 뭐가 됩니까? 9,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최대값은 6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다 얘기야. 그러면은 최대값은 6이고 그리고 A값은 마이너스 2니까 더했을 때 답은 4.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추계방정식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은 중심이 딱 정해진 거야. 중심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난이도가 확 낮아져. 그런데 이따가 지금 다시 바로 넘어가자. 49번 문제로 가볼게요. 4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2번 문제.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거야. 여러분들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좀 귀찮아, 이 문제가. 봐봐. 마이너스 2하고 2인 경우야. 그때, 자,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줬어.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뭐냐면은, 자, x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계방정식이 정해지지 않았어. a에 따라서 추계방정식이 계속 바뀌는 녀석이 돼버려. 그래서 얘는 자 그래프를 우리가 쭉 그려볼 때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나 3개의 칸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생겨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2야. 자, 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면은 어디야? 추계방정식이 여기 있겠지. 그지? 추계방정식이야. 자, 색깔별로 할게. 자, 추계방정식이 여기 있는 경우. 자,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 그럼 추계방정식이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어. 그렇지? 그럼 얘는 그래프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될 거야. 그러면은 이 구간하고 이 구간에서 최대값은 여기서 나올 거고 최소값은 여기서 나오겠지. 그렇지? 그렇죠? 자, 두 번째. 만약에 A라는 녀석이 A가 자,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요 녀석 안에 있을 경우에 요 녀석이 있을 경우에는 뭐야? 요 녀석이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럼 최소값이 어디야?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지. 꼭지점에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될 것이고 그 두 번째, 최대값은 여기인지 알 수 없어. 이거 같은 경우 이 문제가 아마 그래서 조금 귀찮을 거예요. 근데 대신 A를 집어넣으면 A를 하나를 딱 여기서 집어넣어버리면은 되게끔 집어넣으면은 좀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있을 것 같아. 아마 정리를 하고 나면은. 자, 마지막으로 자, A 세 번째. 자, A가 2보다 큰 경우라면은 여기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러죠. 왜냐하면 추계방정식이 여기 있을 테니까. 그때는 여기가 최소값이 되고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봐야 돼.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골 문제입니다. 서술형 문제로 정말 단골 문제야.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해보라고 하는 것들을 해보게끔 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단골 문제니까 실제로 한번 이거 손으로 여러 번 이런 문제는 어느 시험 어느 문제집에나 다 있어. 교과서에도 있어, 심지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실제로 손으로 한 번쯤 정확히 다 해보는 게 굉장히 필요할 거예요. 여기 딱 좋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42번 문제는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다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헷갈려 하는 거 18번. 자, 이거는 그냥 내가 답을 가르쳐 줄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고 여기가 직각이래. 직각이래. 그리고 AB, AC가 같대. 이등변 삼각형.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데, 자, 요렇게 사각형이 있다. 요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대. 요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을 때, 직사각형 DFG,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디일까요? 그냥 외워. 그냥 중간. 딱 중간. 어떻게? 여기를 반으로 딱 잘랐을 때 중간. 여기. 지금 몇이야? BC가 8이죠? BC가 여기서, 자, BC가 여기서 8이죠? 여기까지 8이죠? 그지? 8이니까 여기 가운데는 4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라고 했으니까 몇? 여기가 2, 여기가 2인 경우. 그지? 그러면은 여기도 아마 2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4, 2, 8? 8이 될 겁니다. 8. 최대값은 8이에요. 자,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은 그냥 푸시면 돼.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힘들고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냥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냥 하세요. 자, 그리고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도 나와. 어떻게 하냐면은 1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딱 줘놓고선 여기 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여기 점이 막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면서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이 사각형의 최대값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 그때도 언제? 가운데. 중간이 항상 최대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이렇게 반으로 딱 갈랐을 때 이 반쪽이 이 녀석하고 똑같잖아. 이 녀석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만 찾으면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내가 좀 알려줄게. 이거 비슷한 문제가 또 있을까? 여기엔 없네. 자, 이거 여러분들 이 비슷한 문제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자.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떤 문제겠어? 2차 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를 나올 거야. 제한된 범위 내에서 2차 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근데 우리 한번 요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요렇게 한번 잘 생각해 봐. 자, 이 문제를 그냥 가지고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자, 이 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사실은. 그럼 이 점이 거의 여기에 붙어 있을 때는 얘랑 똑같겠지. 그지? 그렇죠? 아니, 야, 봐봐. 이 점이 왔다 갔다, 이 점이 여기쯤에 있으면 이런 사각형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점이 더 여기까지 와가지고 완전히 C하고 붙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그냥 직선 이거잖아. 그지? 그때 면적은 몇이야? 0. 자, 이 점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 딱 갔다고 치자. 그러면은 그냥 이 직선이 되는 거잖아. 얘는 뭐야? 0. 얘는 지금 이 넓이는 2차 함수의 형태로 나올 텐데, 만약에 여기가 지금, 여기를 내가 좌표축을 주고, 여기를 내가 0이라고 하고, 내가 여기를 4라고 한다면, 은 이 녀석의 넓이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어? 0일 때 0이죠. 또 4일 때도 0이죠. 자, 0일 때 0이고요. 쭉 내려가서 이제 점점 넓이가 넓어지다가 갑자기 또 0으로 되잖아. 또 4일 때도 0이 되는 거야. 0일 때도 0, 4일 때도 0. 이 2차 함수가 얘도 0, 얘도 0이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지? 그럼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가운데서. 여기서 나오겠지. 그래서 가운데라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라는 거야. 이게 문제가 쉽게 나오면 이렇게 그냥 바로 풀어져. 바로 풀릴 수 있어. 혹시라도 이런 최대 최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냥 가운데 값을 찾아버리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19번. 이것도 여러분들 엄청 싫어하는 문제. 하긴 뭐 좋아하는 문제가 뭐가 있냐. 그치? 자, 19번 문제는, 자, 나 너희들한테, 솔직히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나 너희들을 이해시키길 포기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내가 지금 풀어줄 테니까 이 풀이 방법 자체를 그냥 잘 이해가 안 가도 외워. 알았지? 자, 봅시다. 19번이야. 이건 나중에 사실 합성함수 문제이긴 하거든. x가 0에서 2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2차 함수를 우리가 어떻게 뒀냐면은 fx를 3x-2의 제곱 마이너스 4에 3x-2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 비슷한 문제를 내가 이거 말고도 한 문제를 더 풀어줄 건데 풀이하는 방식 자체는 완전히 똑같아. 자, 첫 번째, 자, 공통의 녀석을 우리가 뭘로 치환을 합시다. 자, 얘를 우리가 t라는 녀석으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 3x 마이너스 2를 우리가 한번 t라고 치환을 해볼게. 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치환을 너희들은 어떻게 했냐면 아무런 생각 없이 막 했었어. 그냥 막 치환을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야 돼. 치환이라는 녀석은 할 때 항상 뭘 해야 되냐면은 범위를 정해줘야 됩니다. 치환은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이거 명언이에요, 명언. 자, 치환할 때 항상 범위를 줘야 돼.
우리 범위를 줘야 됩니다. 범위를. 그럼 봐봐. 3x-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저 녀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y는 3x-2라고 한다면은, 자, 마이너스 2를 지나고 기울기가 3인 녀석이니까 뭐 요런 녀석이 될 거야. 그렇지? 근데 x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까지. 자, 0에서부터 2까지. 쟤한테 2 넣으면 몇이야? 4죠? 그지? 그러면은 봐봐. 3x-2를 우리가 t라고 치환을 했지만 이거 사실 그냥 y라고 하면은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 그러니까 이 t 값은 x 값이 0에서 2까지 움직이는 요 동안에 t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냐면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야,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t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자, t 값의 범위는 어디 되냐면 자,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 가지고 4까지로 바뀐다는 거야. 범위 자체가. 범위가 바뀐다는 거야. 범위가. 오케이? 자, 범위가 바뀌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뀐 녀석을 우리가 치환한 녀석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정리해보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 우리가 이렇게 줄 수 있겠지. 그럼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냥 그대로 그려. 그냥 그대로 그리면 자, 여기가 2고 여기가 1 이렇게 돼서 이런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 t가 우리 여기가 지금 t가 된 거잖아. x가 아니라 t가 된 거잖아.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러면은 저기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그리고 4 이렇게 되어 있으면 축의 방정식이 2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4 여기서 마이너스 2에서 나오겠지. 그지? 그죠? 여기서 지금 하나, 둘, 셋, 넷만큼 간 거고 여기는 하나, 둘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최소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오겠어. 그죠? 최소값은 그래서 그냥 플러스 1인 게 나왔고요. 최대값은 뭐야? 최대값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으면 몇이니? 4, 4, 16 플러스 1이니까 17이죠. 여기가 지금 17이야. 17이고 1이니까 2개 더해가지고 18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나 너희들 이해시킬 생각 없어. 외워.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치환을 해. 치환을 한 다음에 범위가 바뀐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돼. 치환을 하면서 범위가 바뀐다. 딱 그것만 생각해. 치환을 하면서 범위가 바뀐다. 내가 요 범위에서 볼 게 아니라 t에 대한 범위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요것만 생각해. 자, 요거랑 비슷한 문제를 내가 그대로 바로 똑같이 한번 풀어볼 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할 테니까 그걸 한번 볼게. 자, 뭔고 하니 43번을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43번. 내가 지금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상한 짓을 해. 그러니까 봐봐. 제가 제일 처음에 뭐 하라고 그랬어? 플러스 4x. 얘를 우리가 t로 치환을 하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돼. 자, 그렇게 하면은 t의 값의 범위를 우리가 세로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 세로 구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 2차 함수 뭐 여러 개 그려도 되지만 우리 얘 그냥 x-x로 하면은 x-4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얘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0, 4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3까지. 0에서부터 3까지, 여기까지만 우리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t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얘는 몇이야? 가장 작은 값은 0이 되겠지? 그치? 가장 큰 값은 몇이 되겠어? 4. 3에서 넣으면 어떻게 해? 4에, 여기가 2일 때가 최대값인데 2일 때가 최대값이니까 여기다 2를 넣으면은 2에서 마이너스 4를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몇이야? 4잖아. 4. 그럼 여기 값이 4야. 그러니까 결국 t 값의 범위가 어디로 바뀌냐면은 t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바뀐다고. 이 범위를 이제 구하면 나머지가 다 끝난 거야. 이 범위를 구하고 나면은 자, 얘를 우리가 다시 자, y는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렇게 우리가 둘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뭐야? t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나와?
자, 0과 2니까 요런 그래프. 자, 2, 0. 이런 그래프가 일단 나오게 될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에서부터 4까지라며. 자, 0에서부터 4까지. 그럼 여기서의 최소값은 어디냐면은, 여기 1일 때. 이 최소값이 나올 것이고, 최대값은 어디서 나오겠어? 4일 때. 이때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였어?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치니까, 최소값은 몇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이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여기다 4 넣으면은 4, 4, 16 마이너스 4, 2, 8이니까 여기는 8. 그렇죠? 그 마이너스 1하고 8 합치면은 7이 나오는 거야, 답이. 됐니? 자, 이런 식이야, 얘들아. 정신 차리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44번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자. 44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여기서 좀 네가 아까도 한번 내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우리 양 끝값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양 끝값 한번 볼게. 야, 일단 여러분 다 잠깐 멈추고 선생님 말 들어봐봐. 44번. 자,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자. 자, 재구성을 할 거야. 이렇게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아마 4일 거야.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근데 자, 1, 3면에 있는 점이야. 요 점에서 P가 여기를 왔다 갔다. 그러니까 P라는 점 자체가 어디냐면은 여기 있는 점들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어떤 P라는 점이야. 그지? 그때 XY축에 내린 발을 각각 QR이라고 할 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 최대값을 봐봐. 여기를 찍고 요 녀석. 그러면은 요 점에 X좌표와 Y좌표와 Y좌표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X좌표, Y좌표 곱하기 둘레니까 이제 2배가 되겠네요. 2배. 그죠? 2배가 될 거야. 그럼 여기를 내가 A라고 놓으면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마이너스 하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녀석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 둘레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 자, A 더하기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4. 이 녀석을 뭐 한 거야? 2배 한 거야. 그렇지? 이 녀석 2배 한 거라고. 이 녀석 2배 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근데 A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1에서부터 4까지 움직여. A는 여기하고 여기서밖에 못 움직이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 1, 4분면에 있어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자, 이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야. A 값의 범위가 언제?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고. 여기 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 이 녀석도 딱 보면은 뭐가 주어졌니?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거야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 자, 마이너스 2a의 제곱, 그런 다음에 뭐니? 6a 플러스 12a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a 제곱 마이너스 6a이기 때문에 자 어디에서 가장 최대가 될 거야? 추계 방정식이 딱 3이라는 게 나왔잖아. 추계 방정식이 3이 나왔기 때문에 3에서 항상 뭐가 되게 최대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A가 3일 때의 값을 그냥 구해버리면 된다고. 자, 중요한 거, 계속 내가 얘기하는 건 뭐야? 여기 최대 최소에서 범위도 범위지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 추계 방정식이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를 찾아야 돼, 항상.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런 활용 문제를 구할 때도 추계 방정식이 어디냐라는 걸 항상 찾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까지 내가 지금 이제 풀어볼 만한 문제들은 좀 풀어줬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다음 시간, 그러니까 지금 각 학교별로 조금 준비하는데 지금 급한 거는 청수고 또 이제 급하고 천안여고도 지금 그 고난이도 문제도 풀이도 해야 되고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천안여고 같은 경우는 혹시 내가 수업 날짜를 너희들 못 잡을 것 같으면은 그 고난이도 문제 선생님이 주신 그 심화 문제집 있잖아. 선생님이 주신 심화 문제집 있잖아. 심화 프린트. 그거랑, 그리고 요번에 올해 봤던
모의고사. 모의고사에서 좀 난이도 높았었던 문제들은 내가 아예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그냥 아예 그냥 너희들 그 뭐 학교에 있을 때 그냥 여기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냥 너희들한테 그냥 이렇게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자. 알았지? 오케이.